안녕하세요. 파주인 해피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김선희 작가입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 뵙게 될 분은 자유한국당 파주시 가압 장협 박용호 위원장님이십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파주인 해피코리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작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파주 갑지구당 위원장 박용호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데 우리 시민들과 더 대화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께 가장 궁금한 건요. 서울대학교 공대 또 대학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공학도로서 그런데 어떻게 어렵다고 하는 정치를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입법부이기 때문에 국회라는 것이 입법부이기 때문에 뭐 변호사나 뭐 이 법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우리 공대 출신들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을 좀 아는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내심 희망도 있었고 제 고향 파주를 바라보면서 파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또 이렇게 어떻게 정치 쪽에 입문하게 됐는데 아직 뭐 1년밖에 안 된 신입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잘 몰라서 어떻게 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하고 또 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치 관념하고는 좀 다른 모양으로 좀 색다른 모양으로 또는 뭐 예를 들면 정치 4.0 뭐 이런 식으로 좀 펼쳐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 뭐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중점을 두는 분야는 네. 어떤 것인지요? 예,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정부 쪽에서 일할 때 대통령께서 청년위원장 하면서는 청년들의 그런 정책이나 복지나 또 취업과 창업 또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청년들을 위한 정책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그 분야에 또 제가 좀 강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하면서도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에 또 제가 멘토 역할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파주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좋은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파주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좀 남들보다는 좀 교만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런 데 강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어요? 네, 6살 때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사실 어머니 기억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홀아버님하고 이제 남동생하고 지내면서 참 많이 가난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밥그릇 들고 남의 집에 마을에 이제 뭐 타년면 대동리니까 지금도 이렇게 마을에 가서 이렇게 동양 다녔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렇게 반찬이나 밥을 나눠주셨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머리가 허해신 이제 할머니들이 되셨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동생이 이제 나무를 하러 산에 가가지고 앞산에 이제 친구들하고 갔다가 친구가 그 폭발물을 만지면서 터져서 거기 여러 명이 이제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그런 가슴 아픈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 부모님 아버님이 또 혼자 계시면서 이제 집이 이제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저를 또 이렇게 절간에 보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대학교를 이제 어떻게 우연히 또 이제 서울대학교 합격을 했는데 서울대학교 합격증을 아버님한테 들고 갔는데 아버님이 막 역정 내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시키지 않은 일만 하냐. 제가 아버님께 그때 약속을 했어요. 아버님, 제가 집에서 10원도 안 가져갑니다. 오히려 제가 돈을 벌어다 드릴 겁니다. 아버님 고등학교도 가지 말고 저기 구로공단에 가라고 그러셨던 것처럼 그 이상 제가 돈을 벌어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서울에 와서 서울역 앞에서 막 이렇게 치약, 칫솔, 양말 깔아놓고 우리 또래 고등학교 3학년 애들 막 재수하는 애들한테 물건 팔고 청파동 집집마다 다니면서 수세미 팔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거 가지고도 입학금이 모자르니까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서울대학교 전자공과 학부장님을 막 쫓아가가지고 학부장님 저 입학금을 못 마련하겠습니다. 너무 가난한데 저 입학금 좀 면제해 주세요. 이렇게 막 당돌하게 그랬더니 학과장님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럼 네가 가난하다는 걸 증명을 해와라.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탄현 면사무소에 가가지고 저 가난하다는 거 증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저희가 밀가루를 타먹었던 게 있어요. 면사무소에 와서 제가 밀가루를 이렇게 푸대로 담아서 집에 와서 그 수제비 해먹었던 기억이 나요.
요즘도 수제비 보면 그 생각이 나는데 그런 증명서를 써줘서 저는 이렇게 입학금도 이렇게 감면이 되고 그렇게 이제 서울대학교를 이제 우여곡절 끝에 뭐 각종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냈고 그래 그런데도 저는 파주 고향이 지금도 뭐 고향에 살고 있지만 너무 감사해요. 어렸을 때 이렇게 힘들고 먹을 게 없었던 저를 내치지 않고 주변에서 먹여주고 살펴주시고 또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뭐 야간 중학교면 어때요?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고 너무 감사해요. 예, 고향 어린 시절 행복합니다. 다들 어려웠지만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장관급까지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가시고 이럴 때까지 그런 마음이 처음에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런 계기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해야 될 본분의 것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학생이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고 책 읽고 직장인이다? 그럼 열심히 출근해서 회사가 원하는 성과를 내도록 또 해야 되는 거고 순간순간마다 그 위치에서 원하는 그 역할을 그냥 열심히 해간 거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라 그냥 사명감으로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본연의 그 업무 그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던 것 같고 예. 중앙부처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정부에 발탁이 돼서 중앙부처에 가서 4년간 일했는데 두 가지 업무를 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석 청년위원장으로서 청년들의 일자리나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청년들의 그런 취업 창업 문제 또 복지 문제를 갖다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각 부처가 제대로 그 청년들의 정책이 작동이 되는지 이렇게 협력하게 하고 또 예산 만들게 하고 또 대통령께 보고해서 그것이 이제 현장에서 작동이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한 가지는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맡으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전 세계를 막 이게 쓰나미 같이 덮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로봇이나 뭐 바이오, 드론, AR, VR 그런 쪽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 미래의 신성장 동력은 무엇이 돼야 될까를 갖다가 우리 엔지니어들, 청년들하고 고민하면서 그런 새로운 산업들을 이제 창업하게 하고 또 해외 나가서 성장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 그런 두 가지 일을 했었습니다. 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이면 장관급인데 그 일을 하면서 마음에 오래 남는 게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청년들이 이제 뭐 사각지대에 있었죠. 중소기업에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또 창업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럴 때 이제 정책들을 저희가 좀 많이 만들어냈어요. 중소기업에 가서 몇 년간 근무하면은 그 청년이 이제 약간 적금 붙고 그러면 기업에서도 적금을 보주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적금을 보주고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있으면 뭐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목돈이 좀 생기게도 만들어주는 정책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청년들 데리고 이제 해외 나가서 그 기술 경진대에 참여한 적도 있었어요. 그 핀란드에서 운영하는 그 창업 경진대회였었는데 마침 이제 일본 동경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하는 행사가. 근데 제가 그 운영사한테 이제 핀란드 친구한테 이제 막 이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해서 한국 청년들이 발표할 수 있게끔 티켓 10장만 달라. 발표할 수 있는 티켓 10장만 달라 그랬더니 왜 그러냐요. 내가 그 경진대회 가서 1등 할 수 있을 만한 팀을 데려갈 테니까 전 세계 1등 할 만한 팀을 데려갈 테니까 티켓 10장만 달라. 한 달을 설득시켜서 결국에 티켓 10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괜찮은 청년들을 제가 10명을 뽑아서 일본 동경에 갔죠. 동경에 데려가면서 그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 현해탄을 넘는다. 우리가 승리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현해탄을 넘어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린 다 같이 현해탄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청년들에게 결기를 심어주고 정주영 할아버지가 88올림픽 이렇게 유치하려고 그 뭐 심사위원들 뭐 호텔 방에 꽃 보내고 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역할을 맡고해서 했던 거죠. 근데 제가 10개 팀을 데려갔는데 전 세계에서 200개 팀이 왔습니다. 마지막에 4개 팀이 이제 최종 결승에 올라왔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한국 팀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한국 팀, 일본 팀, 캐나다, 노르웨이 이렇게 이제 4개 국가에서 한 팀씩 올라온 거죠. 최종 결승전에. 근데 막판에는 우리 팀이 1등을 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상금을 또 1억 원을 받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기술을 세계만방에 아주 떨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고, 손태장 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이제 저희 장관권을 뭐 대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박대신, 당신이 데리고 온, 박다이신, 당신이 데리고 온 팀들이 정말 무섭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 팀들 내 한국에 10만 명은 더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투자처를 원한다면 대한민국에다 투자를 해라. 굉장히 많다. 그랬더니 손태장이가 그 이후로 한국에 자주 오면서 이게 투자할 좋은 곳들을 많이 찾더라고요. 그렇게 국내 청년들에게 한국에서 이렇게 좁은 스펙트럼만 보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보게 하고 전 세계 나가서 뛰게 하고 또 꿈과 희망을 주고 비전을 줬던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기억도 오래 남고 너무 자랑스럽고.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으로 계실 때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을 하셨다고 소문이 났어요. 엄청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예, 저 요즘도 사실은 100시간씩 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저 좋겠어요. 하고 싶어요. 사실 일주일에 100시간 일하는 거 진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5시간씩 일하고요. 일요일날 10시간 일하면 그게 딱 100시간이에요. 미국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든지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냐면 일주일에 100시간 정도 일 안 할 거면 당신은 지도자가 될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은 창업할 생각하지 말아라. 실리콘밸리에 근무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더 희망을 주고 또 롤모델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한번 온 정성을 다 바쳐서 한번 일을 해보자. 그래서 그때 한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면서 청년들이 저를 보고 또 다른 공무원들이 저를 보고 이제 많이들 도전을 받았죠. 또 그렇게 해야만 또 이 경쟁력에서 우리가 앞설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행복했고 많은 공무원들이 저보고 그렇게 일하다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실 안 죽었어요. 잘 살아 계시네요. 네. 위원장님이 꿈꾸시는 파주 미래비전 중에서 청장년 창업지원센터 구축을 그림 그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고향 파주야 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파주에다가 이런 청장년을 위한 어떤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그런 창업센터 또는 일자리 센터라는 거를 좀 요소에 문산에 뭐 금천에 운정에 뭐 이렇게 적어도 최소한 한 3군데 정도는 만들어 놓고 그거는 파주시 예산이나 도 예산이나 국비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거든요. 지금 정부에 그런 관련된 예산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걸 가지고 한 3군데 정도의 그런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은 어렵지만 사실은 도전해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생태계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럴 때 뭐 우리 기자님들 쫓아와서 이렇게 촬영도 해주고 외국 바이어들도 우리 경험 있는 사람들이 연결해주고 근데 그동안 파주에서는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 없었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뭐 세경고등학교라든지 두원공대라든지 요 지역에 있는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 일거리라든지 아니면 그 방향만 잘 잡아주면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그리고 저희들 같이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멘토링 해주고 또 서울에 있는 투자자들도 연결하고 또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또는 중견기업들의 어려운 점들을 그 팀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그 기업들한테도 좋은 솔루션이 제공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파주시 예산하고 경기도비하고 국비가 또 융합이 돼서 연결해주고 그런 거를 한 4년간 중앙부처에서 했었기 때문에 저는 파주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게 파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앞장선 도시로서 뭐 만들고 싶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경험했던 그런 네. 많은 경험치들이 만약에 잘 녹아낸다면 정말 파주에 청장년 일자리 생태 구축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청년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네. 파주에 대한 애정은 어떠실지 궁금해요. 네. 2018년도 1월 1일 날 화석정에 열심히 차를 끌고 달려갔어요. 화석정에 가서 이제 화석정에 그 기둥이 9개가 있거든요.
그 기둥들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율곡 선생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사실은. 이율곡 선생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율곡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가 어려울 때 목소리를 키워서 임금님께 또는 양반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내 목소리를 냈다. 절대로 꽃길을 걷지 않았다. 그런데 450년 후배되는 우리 박군은 지금까지는 꽃길을 걷지 않았냐. 지금 나라에 위기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냐. 이런 음성을 제가 듣는 듯 해서 그래서 이제 정치 쪽에 발을 들여놨고 또 그렇게 한 이유는 파주 고향을 사랑하고 또 파주가 저를 이만큼 또 키워주셨고 먹여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미 파주에서 더 건강한 파주, 아름다운 파주, 정말 살기 좋은 파주를 위해서 지속성장 가능한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여야를 떠나서 그런 정치 리더십이라든지 또 언론 기자님들 또 오피니언 리더들 그 많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계신데 내가 거기에 좀 힘을 보태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왔고요. 그래서 파주는 저에게는 뭐 은혜를 갚아야 될 대상인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갚도록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정치하시는 분들은 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누가 왜 꼭 박용호여야 하냐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하고 싶으세요? 간략하게 네. 말씀하신다면. 왜 박용호여야 되느냐보다도 박용호 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서 제가 답변을 드려보면 공대 출신이라는 거 그리고 전 세계 산업 트렌드라든지 4차 산업혁명의 방향을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파주의 미래 신성장 동력 예를 들면은 파주 센트럴밸리에다가 뭐 4차 산업혁명의 국가 산단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파주의 미래를 위한 뭐 스마트 영농이나 스마트 시티 또 이런 제가 또 이제 공부를 조금 길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에 대한 애정 또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이런 신기술이 접목된 교통 약자 해결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보다는 경험이나 그래도 이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저는 이제는 파주에서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냐. 기회를 주십시오. 네, 저희 위원장님 마지막으로요. 파주인 네. 해피코리아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네. 하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박용호가 꿈꾸는 파주가 있습니다. 누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묶어들랑 고개를 들어 파주를 보게 하라. 저는 파주가 정말 위대하고 살기 좋고 일자리 많고 깨끗한 도시, 정말 4차 산업혁명의 앞장선 도시, 스마트 시티, 대한민국의 미래가 파주에 있다는 걸 정말 우리 파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같이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파주에 있구나.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파주에 오게 하고 우리 국내의 많은 지도자들이 파주에 와서 배우게 하고 사실 파주는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 이율곡 선생님도 계셨고 황희정 스승도 계셨고 윤관 장군도 계셨고 파주는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될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행복하고 멋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는 파주 우리 시민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용호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많은 역량들을 파주 발전에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가 은혜를 갚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주인 해피코리아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선희였습니다.